그러나 암도 나왔다. 명의 막스 거슨 박사의 암 치료기입니다. 호트지음 김태수 옮김. 자, 이어서 의심과 광명의 교차로. 편지를 보내온 그 여인에게 깊은 동정이 갔다. 앞에서 이렇게 기관에 하소연을 하는 이런 또 체험 사례에 대해서 암이 치료가 되어졌다라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한 거기에 대한 살펴볼 것을 요구했지만 현대의학과 동떨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거부하려고 하다가 살펴보게 된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된 겁니다. 편지를 보내온 그 여인에게 깊은 동정이 갔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거나 기사로 읽은 수많은 비슷한 제목의 얘기들과 비교해서 미루어 볼 때 그 여인은 분명히 암을 치료한다는 엉터리 의사들 중에서도 가장 몹쓸 사람의 손에 떨어져 가진 것을 죄다 날리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내가 우선 해야 할 일은 거슨 박사가 의사인 만큼 의학협회에 편지를 써서 그의 암치료법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회신이 왔는데 그의 치료법에 대하여 인정을 하거나 부인을 하는 등의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력서에 의하면 거슨 박사는 1909년 독일의 바덴주 프라이부르크 시에 있는 알베르트 루비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1938년에 뉴욕에서 개업 면허를 얻었습니다. 그는 지방의학협회로부터 1958년 3월 4일부터 2년간 회원권의 보류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 조치는 자신의 암치료법에 대해서 거슨 박사가 라디오 인터뷰에 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거슨 박사의 각종 질병에 대한 식이요법과 그의 기록을 우리들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1946년 11월 16일자 저널지의 평론에서 우리들은 거슨 박사가 그의 치료법의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기를 꺼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기사의 원본이나 복사본을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슨 박사에게 그의 치료법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관계자들에게 그의 치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리기에 실패했거나 거절하였다고 써 있습니다. 그 후에 잠시 동안 거슨 박사는 뉴욕의 생화학 연구소인 메디슨 재단에 고용되어 활동했습니다. 재단에서 1948년부터 1949년 동안 거슨 박사가 암 환자에게 조치한 식이요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본회의에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의학자문위원회는 거슨 식이요법이 암을 치료한다는 데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의사가 엉터리인가 아닌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귀하의 문의는 동봉하는 기계적인 돌파리 의사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보시면 아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버 필드 미국 의학협회 감사부 이사. 자, 이래서 거슨 박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질의를 어디에 했느냐, 의학협회에다가 하니까 긍정적인 내용을 말해 줄 수가 없죠. 자, 이런 상황에 편지에서 풍기는 내용으로 나는 미국 의학협회에서 거슨 박사가 엉터리 의사라는 결론을 얻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그 자체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우 사실들은 흔히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의심할 것 없이 의학협회는 나에게 조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단한 무기를 안겨준 것이다. 무의식에서 이루어졌겠지만 그들은 나에게 매우 신속하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대단히 즐거웠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기가 쉽고 평평하며
바로 뚫린 길을 택할 것이다. 진실의 환영일지도 모르는 것을 찾으려고 수백 개의 사이길이나 뒷길을 헤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간혹 이런 일이 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은 엄청난 괴물로 자라 있는 것들이 있다. 의학협회에서 보낸 편지에서 두 구절이 얼핏 보아서는 서로가 관계를 갖고 있는 듯해서나 나의 주의를 끌었던 것이다. 즉 그의 암치료법에 대하여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는 것과 그의 치료법에 대한 자세한 처방법을 의료계에 알리기에 실패했거나 거절했습니다. 라는 기절이 주의를 끌었다. 뭔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가 했다라는 거죠. 그 의사가 동료 의학계에는 자신의 치료법을 자세히 알리려고 하지 않으면서 라디오 인터뷰에 응했을까? 나는 그것이 궁금했다. 그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싶어 했다면, 만일 그가 엉터리 의사였다면, 그의 처방법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라디오 인터뷰에 응하는 위험한 짓을 했을까? 그에 대한 정당한 의문이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파헤쳐 보기로 했다. 거슨 박사에 대한 나의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 암협회에서는 나에게 한 뭉치의 인쇄물을 보내주었다. 아마 전에도 그러한 질문을 받았던 듯 미리 인쇄물을 준비해 놓은 것 같았다. 1957년 7월 8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그 인쇄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슨 박사는 1940년도 초에 오스트리아로부터 이 나라에 왔습니다. 식이요법으로 암을 치료하는 요법은 그가 오스트리아에 있을 때에도 쓰여졌으며 암과 결핵의 치료에 그 요법을 이용했습니다. 1946년부터 1950년까지 뉴욕에 있는 고단 병원이 거슨 박사와의 협력으로 이 치료법을 행했었고 이제는 그 협력 관계가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시외에 있는 자신의 요양소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파크가 815번지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그가 비록 뉴욕주 의학협회로부터 기소나 추방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감시를 받고 있으며 보험 처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박탈을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다. 잡을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다. 뭐 이런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거슨 박사가 주장하는 치료법은 현재 뉴욕 근처에 있는 그의 요양소에서 처치하는 치료법과 동일한 것이며 그것은 식이요법입니다. 그가 식이요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간과 여러 가지의 비타민들, 신선한 야채, 특히 양배추를 강조합니다. 이들 음식을 알루미늄 식기에 담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유리 그릇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야채는 일단 잘게 썰어서 즙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가 쓰는 기구와 녹즙기는 특별한 기계로서 대당 $150씩의 환자들에게 안겨줍니다. 치료법의 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관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는 환자들을 요양소에서 치료하다가 환자들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자기 집에서 요양하게 합니다. 환자들은 집에서 자신이 주사를 놓을 수 있게 가르침을 받으며 적어도 1년 동안은 그러한 치료법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거슨 박사는 믿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현재로서는 식이요법으로는 어떠한 암에도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 현대의학협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47년 뉴욕주 의학협회에서 거슨 박사의 치료법을 철저히 조사했는데 그때 그의 치료법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환자들의 병력까지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거슨 박사의 치료법으로 효과를 보았다는 환자들에 대한 과학적인 반증을 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관점인가 봅시다. 없었다고 하니까요. 1949년 1월 8일자에 미국 의학협회지에 나와 있는 미국 의학협회 학회의 약학화학부의 보고서를 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거슨 박사의 요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5년, 6년 전 존 군더 씨의 아들이 머리에 난 종양이 재발하여 고생하고 있을 때 그것을 치료해 주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압박 통증은 분명히 일시적으로 없어졌는데 그것은 탈수 때문에 일어난 증상이라고 반대론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을 끈 환자로서 뼈 종양으로 절단의 진단을 받은 어린 소년이 부모에 의해서 거슨 박사에게 갔는데 그 소년은 오랫동안 그것은 요양소에 있으면서 대단한 영양실조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암협회에서는 막스 걸슨 박사가 제시하는 치료법이 암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더 얻게 되면 암을 치료한다는 엉터리 의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해를 주면서도 돈을 빼앗아 가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암협회에서 보내온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봅시다. 암협회에서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식사의 제한에 의한 다른 암치료법은 뉴욕의 막스 B 거슨 박사가 하는 방법입니다. 저널지에 발표된 그의 처방법은 소금을 이용하지 않는 식이요법으로 뉴욕시 월가 14에 위치하고 있는 로빈슨 암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저널지는 거슨 박사가 전에도 식이요법이 결핵을 치료하는 선구적인 치료법이라고 거짓으로 말한 것과 연관이 있으며 거짓이라는 것을 그냥 정해놓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암연구재단은 실제로 두 기업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식이요법은 인체를 대단히 민감하게 만든다고 하며 보통의 마취에는 치명적이 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외과 수술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암 환자가 전혀 근거가 없으나 그럴듯하게 흥미를 느끼도록 꾸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과 수술만이 암의 근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주 냄새가 외과 수술만이 암을 근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외과 수술 통해서 암 환자들이 정말 나았을까요? 많은 의학자들이 지금 발견되어져서 그러나 자, 식사의 내용을 바꾸고 영양의 보충을 도모하는 것이 암을 정복하는 데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영양학적으로 전혀 없는 이렇게 크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인 영양학과 무관한 수술을 통한 항암제를 통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 암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 현 시점에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느냐? 자, 그러면 영양학으로는 어떠냐? 또 이런 데 대한 지금 반대론적인 것을 보고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1946년 11월 6일자에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다음과 같은 평론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거슨 박사에게는 치명타를 준 것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거슨 좌우 에르부르흐 에르만스 도르퍼 식이법이 결핵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슨 박사는 결핵균이 생존하고 있는 토양의 성질을 바꾸기 위하여 이 식사법을 이용하자고 하였습니다. 거슨 박사는 우연히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 식사법이 피부 결핵 환자에게 약간의 도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의 결핵 환자들에게 유효하다고 거슨 박사는 주장했는데 다른 의사들이 그것을 시도해 보았으나 쉽게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본지는 전국 각지로부터 뉴욕의 고단병원에서 거슨 박사가 행하고 있는 소금을 이용하지 않는 식이요법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지는 거슨 박사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그 식이요법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 번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위장학회지 1945년도 11월 12월호 419페이지에서 악성 종양병에 있어서 식이요법 고찰이라는 초보적인 보고서가 있다. 그런데 로빈슨 암 연구재단에서 발행하는 해보에 때때로 그의 기사가 실렸다. 그 재단은 뉴욕시 월가 14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선정법을 지지한다고 한다. 국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암 연구를 위하여 계상된 약 1억 불의 지출 때문에 공청회가 열렸다. 거슨 박사는 동공청회에 자기가 다룬 5명의 환자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미국인들이 다행스럽게 되느라고 그가 제시한 내용은 언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라디오 해설가인 레이먼드 스윙 씨는 1946년 7월 3일 ABC 방송을 통하여 거슨 암 치료 요법이 경이적인 효과가 있다고 전 세계에 말했다. 사람들이 방송국에 방송된 원고의 복사본을 요구하면 고단 병원의 조지 밀레이 박사에게 가보라고 했다. 현재 거슨 박사의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어느 환자로부터 암 치료에 유효하다고 하는 식이요법 처방전을 입수하게 되었다. 그 환자는 53세의 남자로서 전이가 매우 심한 위장암 환자인데 거슨 박사와는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4주일간 취하게 될 식이요법의 계획이 자세히 마련되어 있었다. 그 식이요법은 위장학회지에 발표된 것과 비슷했다. 담배, 조미료, 커피, 홍차, 초콜릿, 술, 흰 설탕, 흰 밀가루, 파스트리, 소시지 등은 금지식품이다. 통조림류, 보존식품, 유화물, 가공식품, 냉동, 훈제, 가염, 정제, 병해된 식품들도 금식품이다. 소금, 소다, 중조, 지방, 기름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육류, 생선, 달걀, 우유, 버터, 치즈, 빵들을 어느 기간 동안 금식하게 했다. 사과와 당근으로 만든 녹즙, 과일 녹즙, 소금을 치지 않은 신선한 야채 녹즙을 취하게 했다. 고압 요리기의 사용을 금했다. 식사의 기본은 수프인데 불행한 환자들은 그것을 하루에 한 커트씩 먹어야 한다. 처방에는 큰 파슬리 1개에 3, 4개의 부추, 1개의 샐러리, 4 내지 5개의 토마토, 3 내지 5개의 큰 감자, 2 내지 3개의 큰 양파, 3 내지 5개의 당근이 포함된다. 오트밀을 약간 먹게 한다. 투약으로 루골액과 다량의 나이아신을 매일 취하고, 나이아신 비타민 B3이죠. 철분과 간가루를 매일 취하며 루바일이라는 담즙 염을 알약으로 하루 4차례씩 복용하며 맥주 효모를 하루에 3차례씩 비오스테롤, 비타민 D를 포함한 인산석회를 하루에 8회, 녹즙에는 인산을 한 숟가락씩 타야 하며 매주 생간 추출액을 3cc씩 여러 차례 근육 주사로 맞고 비타민 K를 주사로 맞아야 한다. 처방으로 다른 약은 해가 되고 위험하므로 일절 못 쓰게 하며 이 식이요법으로 인체가 매우 과민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마취제의 이용을 못하게 한다. 마취제의 이용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처방의 하나로 거슨 박사는 환자들이 매일 많은 양의 배변을 가능하면 매일 2번씩 보아야 하며 배변이 어려울 때에는 관장을 하게 했다. 의료계에서 이러한 거슨 박사의 환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기는 매우 쉽다. 그러나 내가 심히 걱정하는 바는 이와 같은 처방을 계속 내리게 해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앞으로 쓰러진 보통의 사람들이 이 의사가 엉터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환자들은 그에게 가도 다른 의사들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동일한 처방을 받으리라 기대하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때에 이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분명히 그에 대한 방어책이 없는 듯하다. 미국인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다급한 상태에서 공포와 고통으로 혼란에 빠져 엉터리 의사에게 쉽게 끌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슬프게도 구매자의 위험 부담이라는 옛 격언이 여기에도 통용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할 공동사무소가 따로 없으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라는 뜻이었다. 나는 조사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 아무도 실제로 올바른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거슨 박사를 엉터리 의사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편지들과 기사의 내용들이 빈정거림 속에서 이미 여기저기에 알려져 거슨 박사를 냉소적인 시선 속에 빠뜨릴 목적에 이용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알아내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경고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암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란 쪼개어 쓸 수도 없는 상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다. 암 환자들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의사의 배경을 조사하여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친구로부터 그 의사를 정중히 소개받았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러한 일들에 당황하면서 나는 뉴욕주 의학협회에 편지를 보내어 거슨 박사의 치료법을 인정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들의 회신은 다음과 같았다. 어느 의사든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하여 효과가 있는지 적급한지의 여부를 뉴욕주 의학협회에서는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거슨 박사는 본 의학협회의 회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본회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같은 투였다. 겉으로 비난하기는 싫으면서도 속으로는 더 구멍을 파내는 것이었다. 마치 사업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투였다. 동업자에게 대하여 물어보면 존 씨야 훌륭하죠. 그런데 술을 좀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의사사회 내의 우애 같은 것을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거기엔 분명히 우리들이 알아내기가 어려운 규칙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윤리의 문제이다. 암 환자가 거기에서 덕을 볼 리가 없다. 그러나 암 환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여기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에게 편지를 보냈던 여인의 증언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여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집에 돌아가서 죽음을 기다리라고 해요. 라고 그는 말했다. 저의 주치의는 제가 수술 후에 3일 만에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쨌든 악성혈관 종양이기 때문에 2개월에서 6개월 이상 더 못 살 것이라고 했어요. 종양이 다시 나타나자 어머니는 주치의에게 다른 전문의를 추천해 달라고 간청했어요. 어머니는 집이라도 팔겠으니 훌륭한 의사를 소개해 주십사고 했지요. 주치의는 특별한 전문의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치료법이 모든 의사들이 하는 치료법과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했지요. 저와 같은 종양 환자는 거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거슨 박사에게 편지를 드렸어요. 치료를 계속할 비용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적십자사 복지부 그리고 여러 자선단체들이 왜 도움을 주기를 거절하는가를 알려드렸어요. 심지어 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도 저를 부렸어요. 암협회에서는 제가 빚지고 있는 병원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대주려고 했으나 거슨 박사에게 가게 되자 중단해 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거절하고 있어요. 아마 병원에서는 저에게 고발을 하려 할 거예요. 그것은 큰 빚이에요. 거의 집을 날려버릴 단계의 암치료재단에서 $150를 보내왔어요. 매달 $5씩 갚아 나가되 무이자의 조건이에요. 그 재단은 거슨 박사의 치료를 받고 암을 고친 분들이 세운 비영리 재단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마 제가 암으로 죽기를 바라는가 봐요. 그들은 그릇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치료법으로 제가 병을 고치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와의 전화를 끝낸 후에 유명한 암 연구기관에 전화를 걸었다. 그 기관은 미국 국민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기부금으로 모아들였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여자의 말이 맞을 비율이 1000대 1이라고 합시다. 의학적인 지식에 의하면 그 여자는 죽었어야 했는데 거슨 박사의 치료를 받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에게 1년 동안 매주 $50씩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수 없을까요? 그들은 거슨 치료법은 믿을 가치가 없다고 했다. 그 여자가 자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이미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잖소. 병원 측은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지 않았소? 그들은 그 여자에게 집에 가서 죽으라고만 하지 않았소? 그들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주 친한 척하면서 접근해 왔다. 그는 매우 쾌활했으며 거슨 박사를 거드는 척했다. 문제는 거슨 박사가 자신이 고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오 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이상한 표현이었다. 그 말은 결국 거슨 박사가 여러 명의 암 환자를 고쳐내었다는 뜻이 아닌가? 그러나 식이요법으로 암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 아닌가? 당신은 식이요법으로 암을 고칠 수가 있는가? 그동안 내가 조사한 것들을 가슴속에 지닌 채 거슨 박사를 직접 만나서 증거를 잡기로 결심하였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현실 속에 있는 이런 어떤 의학의 구조적인 병폐에 대해서 쭉 나열하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론적인 부분은, 문제는 거슨 박사가 자신이 고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오 라고 한 말에서 역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말이오? 그 내용을 통해서 진실을 파헤쳐 보게 되어졌다, 이런 말이네요. 자, 뉴욕 의학협회에서 발행한 내과와 외과 전문의 개업 면허증은 이미 실력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1940년대 말 뉴욕에서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리지 않는 의심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인 조명을 통한 이런 것을 살피게 되어진 내용인데요. 한 번 더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심들, 무언가 지금 현대의학 또 현대병원 제도 속에서 또 거기는 보험료가 지불이 되면서도 죽어야 될 상황은 집에 가서 죽으라 하는 상황에 지금 이게 보험료도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막스 거슨 박사는 지금 암이 고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엉터리 의사라면 다음 중에 한 가지 태도를 보이리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 면담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대환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암에 대하여 성취한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황홀하게 들려주면서 자신의 놀라운 업적을 기사로 쓰게 하려 들 것이다. 거슨 박사는 위의 어느 태도도 취하지를 않았다. 그의 비서가 말하기를, 박사는 환자를 돌보느라고 너무 바빠서 나와 이야기를 나눌 틈이 없다고 했다. 며칠 뒤에 다시 그를 만나려고 했으나 같은 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거슨 박사가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엉터리 암치료사처럼 검은 얼굴의 쪽지 위상을 한 사나이일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는 한 건 하려고 하다가 신문사에서 자신이 치료하는 환자에 대하여 한마디 듣자고 하니 놀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그의 일을 엿보지 못하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잘못이었다. 한 주일이 지나자 그의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거슨 박사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용모에 대한 나의 상상도 빗나갔다. 그는 노인이었다. 큰 키에 말랐으며 눈은 푸르고 머리카락은 희었다. 그리고 독일 악센트로 말을 하였다. 그는 나의 질문에 열심히 답을 하는 것도 아니었으나 싫어하지도 않았다. 사실 나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가 주로 얘기를 끌어갔기 때문이었다. 대화를 시작한 지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나는 거슨 박사가 비슷한 얘기를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여러 차례였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나의 조잡스러운 질문에 대하여 친절하고도 끈기 있게 대답을 해 주었다. 나는 의학 담당 기자가 아니었으며 그 분야에 대한 기사를 주문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사실 문외한이었다. 그러나 거슨 박사는 기꺼이 나를 가르쳐 이해하고 결론에 도달하게 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했다. 암이 치료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지 못하겠소? 의료사에서 암 환자가 치료된 적이 없었소. 그런데 그 여자는 지금 잘 있지 않소? 그리고 일도 하고 있지 않소? 여기에 그 여자의 엑스레이 사진도 있어. 그것들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소 하면서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77세의 노인은 빙긋이 웃으면서 다른 의사들은 내가 암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싫어하지요. 그들은 암을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을 고쳐내고 있지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의 치료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를 꺼려했을까?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거기에 혐의점을 두고 있지 않은가? 그에 대한 답으로 거슨 박사는 여러 의학 잡지사에서 보내온 거절의 편지들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 본보기들을 몇 가지 추려보았다. 1943년 뉴욕 스테이트 의학지 답신에서 유감스럽지만 본지에서는 그의 논문 암은 부족병이다라는 글을 실을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944년 메디칼 레코드 기어의 논문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방문한 암 연구기관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느 의사든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그것을 수용하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용하는 문이라는 것이 거슨 박사에게만은 닫혀져 있었다. 왜 그랬을까? 시기에 의한 암 치료법이 너무나 비정규적인 치료법이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는 이미 50여 편의 의학 논문과 3권의 단행본을 출판해왔지 않았던가? 거슨 박사가 문제를 노출시키기를 꺼려했다면 아무래도 이상스럽지 않은가? 의사들 중에서 나의 시기법에 대하여 알고 싶은 분을 만나시거든 하면서 거슨 박사가 말했다. 벌써 거슨 박사는 많은 책과 또 자료들을 내어놨는데도 거기에 대한 것이 뭔가가 거부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들의 도서관에 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내가 쓴 암치료법이라는 책이 있을 것이고 그 책에는 나의 식사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테니까요. 그때서야 나는 엉터리 의사, 신비한 약을 팔거나 비밀스러운 치료법을 행사하지 않는 단지 비정규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의사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비정규적으로 뭔가 활동하는 분들을 찾아보면 된다라는데 도서관에 가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가 돌팔이라면 정직하지 못한 수입은 어디에서 흘러 들어올까? 암을 정통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의사들은 굶지를 않는데 말이다. 그가 확신에 차 있지 않는 한 어떻게 하여 새로운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거슨 박사는 나를 이윽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말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수줍음을 타는 사람으로 영어 발음이 쉽지 않아 약간 어색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헌신적이며 성실한 사람으로 보였다. 만일 그가 엉터리 의사라면 큰 소리를 쳐댔을 것이다. 기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안간 힘을 다 썼을 것이다. 마음속에서 거슨 박사에 대해 새겨놓았던 얘기가 새어나오려 했다. 그러나 나는 확신을 할 수가 없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더욱이 내가 내리는 결론은 수십만의 신문 독자들이 읽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 내가 얻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실을 얻어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결코 결론을 향해 쉽고 공정하며 바로 나아가는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다. 나는 결국 수많은 사이길 중에 하나를 파내려 가야 할 것 같다. 5차례나 하고 거슨 박사가 말을 시작했다. 5차례나 그들은 위원들을 여기에 보내서 나의 치료법을 조사했어. 뉴욕주 의학협회에서 말이요. 나는 그들에게 환자들을 보였고 엑스레이 사진들을 보여주었으며
관련된 기록이며 필요한 것들은 죄다 보여주었지요. 그 말은 나에게 좋은 기회를 안겨주었던 것이었다. 거슨 박사의 치료법을 알고 있는 의사들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들은 분명히 거슨 박사의 치료법이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알게 되었을 것이며 틀림이 없다. 그들이 조사한 결론은 어떠했나요? 하고 나는 열심히 물었다. 나는 모르지요. 하고 거슨 박사가 말했다. 그들은 발표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신문 기자라면 누구든지 그의 마지막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중요성에 비춰보아 더욱 그렇지 않은가? 그들은 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그들이 거슨 박사의 치료법이 무용하다면 대중에게 공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더 이상 가책을 느꼈을까요? 거슨 박사가 실제로 암을 완치하고 있다면 도의상으로도 공개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나는 도의상으로도 이 말인데 나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린이든 그들의 문제에 관계되는 일이 비밀에 쌓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더욱이나 암 환자들이나 그들의 가족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 아닌가? 나는 거슨 박사의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다른 얘기를 더 알게 되었다. 그는 뉴욕의 롱 존 씨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탓으로 의학협회에서 자격정지를 받았던 것이다. 홍보를 했고 암이 치료가 된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의사 자격정지를 받았다. 야, 요즘에 이 뭐 좀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내용을 공개했을 때 뭐 의사협회에서 어떻게 잘라버리려 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과 또 비슷한 내용을 보게 되네요.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사실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참 충격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졌군요. 자, 롱존 씨는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이며 많은 의사들을 출연시켰던 분인데 도중이나 방송 후에 밀려드는 편지나 전화에 응답하기를 거부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편지나 전화를 유도하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나는 그 프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롱존 씨가 나에게 말했다. 그것은 벌써 2년 전의 일이요. 그 후에 나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제는 거슨 박사와 다른 견해를 가진 의사를 출연시켜 봐야겠어요. 그 후에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뉴욕에 있는 큐 가든에서 매우 우아하고 매력적인 부인과 담소를 즐기게 되었는데 그는 거슨 박사의 맏딸로 암치료재단의 비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요한나 오버랜드 부인이었다. 나는 자기 아버지의 이상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정통적인 의사들의 치료법에 직면하여 반대하는 당당한 용기에 감명을 받았다. 부인은 아버지가 경영하던 뉴욕의 나누에트에 있는 오클랜드 매너 암치료센터가 1958년 3월에 문을 닫게 되었다고 했다. 어머니께서 아버님이 너무 고된 일을 하신다고 여기셨어요. 라고 부인은 설명을 했다. 아버님은 원래 77살이세요.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거기에서 개업을 하시기로 했어요. 거기에서는 식사를 전문가에 의해서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요. 나는 부인에게 그것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대당 $150 정도에 팔고 있다고 미국 암협회에서 주장하는 특수 녹즙기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아버님은 그 기계와는 전혀 무관하세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환자들에게 그 기계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요. 아버지는 제가 환자들에게 기계 작동의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고 계세요. 자, 이 기계들은 그냥 살 수가 일반적인 고장의 취급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걸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부인은 나를 부엌으로 데려가서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기계라면 적절한 값으로 보여지네요. 엑스레이 치료를 한 번 받는데 $25 이상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한 치료법으로 벌어들이지 못하면 많은 병원이 도산할 거예요. 암 환자들은 대개 $8,000 정도를 쓰고는 죽지요. 이 녹즙기는 매우 유용하면서도 해를 입히지 않아요. 그러나 엑스레이는 아무리 좋게 봐도 의문스러운 데가 있어요. 나는 부인에게 기존 의학계에서 암을 정복할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언제나 암에 기여하는 시간에 따라 돌파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돌파구 구호를 찾기보다는 그냥 치료하는 게 더 수지가 맞을걸요. 그러니까 수지와 경제 때문에 그냥 암 치료를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거슨 박사는 어떻든 치료하는 데에 전념을 해서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부인은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도 그 재단의 이사 중에 한 분이라고 하면서 요즘에는 재단이 주로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슈바이처 박사의 부인이 폐결핵으로 고생을 했는데 거슨 박사가 식이요법으로 고쳐주었다고 했다. 이렇게 아프리카 기후 때문에 이렇게 병이 있었을 때 그랬다는 거고, 나는 소금을 매우 좋아했으므로, 이제 그 부인의 말이, 무염식은 맛이 없을 거라고 부인에게 말해 보았다. 저는 무염식으로 자랐어요 하고 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음식을 정확하게 만들면 거기에는 천년염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지요. 그러면 음식의 맛도 그대로 살아있게 돼요. 음식의 맛이란 겨우 수초 동안 느껴지는 것이지만은 음식은 체내에서 수일 동안 머물게 되지요. 어느 쪽을 택하시는 것이 나을까요? 그러니까 그 맛만 내는 것보다는 정말 천년 천일염이 이 채소에 포함된 것으로 섭취하면 좋다, 이런 뜻인데요. 내가 오버랜드 댁을 떠날 때에는 거슨 박사의 작업에 대하여 더 뚜렷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 그 부인이 말한 대로 정말로 암이란 병이 아니고 단순히 증상일 따름일까? 종양을 절제해 내거나 태우지 않고 신선한 자연식으로 재생시키면서 인체 전체를 치료하여 암을 고칠 수 있을까? 시기의 효과가 있을까? 그에 대한 진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하여서는 뉴욕주 의학협회에서 행한 5번에 걸친 조사의 결과를 알아내야 했다. 만일 그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암 치료에 대한 엉터리 의사를 계속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슨 박사의 치료법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확인해 준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본격적인 의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은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을까? 왜 발표하지 않았을까? 카셀의 주립병원에서 당시에 특수기력과 가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모습. 자, 1933년 비엔나에서 식이요법으로 폐결핵이 치료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검토하고 있는 막스 거슨 박사의 모습. 왜 그들은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을까? 여기까지.